시간에는 중개사법 고용인 신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인이라는 것은 직원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인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직원을 고용한 자가 사용인이고 직원인 자는 고용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은 중개보조인과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표적인데 소속 공인중개사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는 중개법인에도 포함이 됩니다. 중개법인의 임원과 이사로서 고용이 돼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행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하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1층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법인의 임원과 사원으로서 포함된 자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야 반면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었지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만 해야 됩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 다음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중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수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설사 수행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중개보조이라고 한다. 자,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고용인이라고 그러는데 고용인을 신고할 때는 누가 합니까? 자, 대표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당사자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표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형식상 대표를 말하죠. 실질상 대표. 그래서 등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중개에 관련된 업무상의 행위만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행위로 본다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위란 말은 나오면 안 되죠. 업무상의 행위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원을 뽑을 때 고용신고나 종료될 때 종료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용할 때 신고 기간과 종료할 때 신고 기간이 틀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되죠. 이거 틀리면은 중개사 시험 볼 이유가 없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고용신고는 고용인의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반드시 방문신고 아니어도 전자신고로도 받아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해도 받아줘요. 자, 그래서 고용인은 언제까지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인의 고용신고. 자, 직원을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할 때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도 해도 받아준다 이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도 등록해도 되지만 자, 업무 개시 전까지만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증서 가입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할 사항은 세 가지가 있다.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증서는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료 신고는요. 종료 신고는 이제 직원을 그만두라 할 때, 해고를 했을 때, 해고라는 말을 종료라는 말로 잘 나오죠. 자, 종료됐을 때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종료됐을 때, 직원을 그만두게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 자, 이 10일 이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는. 자, 10일 이내에 신고할 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신고, 사무실 이전 신고도, 자, 사무실 이전한 잔금 계약서가 있겠죠. 사무실 이전했던 계약서, 그 계약서로부터, 명도 계약서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무실 이전한 후에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자, 사무실 이전 신고와 그 다음에 고용인 종료 신고는 반드시 10일 이내 합니다. 다음 나머지는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중개사법에서는 업무 개시에 신고한 거 3가지, 10일 이내에 신고할 거 2가지, 이 5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신고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용신고와 인장 등록과 손해배상 보증증서 가입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종료 신고는요. 해고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은 사무실 이전 신고와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나머지는 일주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올 게, 자, 등록이 취소된다는가, 자격증이 취소됐을 때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납하는데 등록증과 자격증 반납은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7일 이내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납한다. 이건 일주일 이내 신고예요. 자, 대부분 해당하지 않으면 7일 이내 신고인데 반드시 시험에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할 거 3가지, 그 다음에 10일 이내 신고할 것 2가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할 것 3가지, 인장 등록, 손해배상 보증증서 가입, 그 다음에 고용신고,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신고할 것 2가지, 사무실 이전 신고, 그 다음에 종료 신고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고용신고와 종료 신고는 전자신고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방문신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전자신고로도 가능하다. 자, 반드시 방문신고 할 때는 또 다음에 시험에 나오지만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반드시 방문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왜? 전자신고 안 받아줍니다. 이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휴업과 폐업신고만큼은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야죠. 휴업과 폐업신고는 반드시 등록증을 같이 반납해야 되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휴업신고와 폐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방문 신청만 인정됩니다. 자, 전자 신청 받아주지 않는 것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만 있다는 거. 자, 나머지는 대부분 전자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자, 인장 등록도 전자 신고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자, 고용 신고와 종료 신고도 전자 신고도 가능하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죠.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 자, 누가 신고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거죠. 자, 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은 진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고용신고 1년 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려면 반드시 1년 이내 실무교육증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1년 이내 거. 자,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수행할 수도 있죠. 보조할 수도 있지만 수행한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하면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자,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수행했을 때는 자기도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사무실 대표의 개업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도장과 이름이 2개가 찍어져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수행할 때는. 물론 모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고용되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자기가 계약을 수행한 것만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겁니다.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혼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모든 계약서를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기가 수행한 계약서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입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자를 말하죠. 자, 그래서 실무계획을 받아야 되고 인장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인의 고용신고는요. 중개보조인은요. 당연히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이고 중개보조인은 직무교육만 받습니다. 직무교육. 자, 직무교육도 기한이 1년 이내 거 받은 것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직무교육은 서너 시간, 3에서 4시간을 교육기간하고 실무교육은 자, 18에서 32시간이죠. 자, 18에서 32시간 이내의 자, 교육을 받는 것을 실무교육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또는 등록관청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는 직무교육을 해야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런 거 구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인은 서너 시간을 교육하는 직무교육을 받는 것을 이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자,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중개보조인은 계약을 수행할 일이 없죠.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업무 보조, 단순한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장을 등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자, 위반 행위자가 중개보조인 경우 어떤 중개법상의 위반 행위자가 중개보조인이 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에요. 왜? 중개보조인한테 과태료를 매기겠습니까? 업무 정지를 매기겠습니까? 행정처분은 과태료 내지는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런 게 있는데, 자, 중개보조는 자격증도 없고 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중개보조인의 업무상의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행위로 본다. 그래서 과태료 사항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인에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중개보조인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인은 형벌은 받아요. 징역 또는 벌금은 받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자격정지가 있죠. 자격정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니까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자기도 받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인만큼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누구만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만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형벌은 중개보조인도 형벌은 받습니다. 자, 이런 것을 차분히 하나씩 개념을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인의 고용신고. 애국인도 자격 요건이 충분하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죠. 좀 영어나 일본어를 가능하면 국제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애국인 고용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경우, 자, 애국인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은 자격증 줍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애국인도 우리나라 말 잘 읽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죠. 자, 애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한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애국인에 대한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첨부해야 되죠. 애국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할 수 있는 애국인으로서의 등록 요건은 첨부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해야 한다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왜냐하면 공무원 처리 지침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개법인에서 등록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관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법 시험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된다 하면은 무조건 하여야 한다 해서 틀린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접수 받아줘요. 그래서 애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를 하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든 또는 분사무소의 소속 책임자, 분사무소 신고할 때 자, 책임자의 자격증을 제출하든, 자, 항상 시험에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애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 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증명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중개사 자격증은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애국인이라는 자체의 등록 요건은 첨부해야겠죠. 어떤 서류는 출입국 관리국에 나오는 영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고를 해야겠죠. 하지만 애국인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치르겠다. 자격증 원래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도 접수는 받아준다 이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면 반드시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된다. 아주 어려운 문장이 나오죠. 자, 애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해야 됩니다. 애국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첨부하지만 애국인을 소속 공인으로 고용했다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제출하여야 한다는 아니다. 어떤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그다음에 중개법인에 있어서 법인 등록사항 증명서는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어떤 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법인사항 증명서, 이거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자, 중개보조인과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을 직원으로 둘 때는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이 되는 거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이죠. 모든 행위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답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업무상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도 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 공제증권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손해를 주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그 책임을 당연히 지죠. 중개보조인이 자기가 손을 끼쳤는데 자기가 민사상의 책임을 빠져나간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핵심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연대 책임을 진다. 됐죠? 자, 고용인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답니다. 업무정지 처분 행위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맞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무실 자체가 업무정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자, 대표 사장이 업무정지를 받는 거죠. 자,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는다. 자, 고용인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답니다. 이건 형벌이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신 교도소 사진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 징역형은 선고받지 않아요. 행정처분, 손해배상만 연대 책임이지. 자, 인신 구속적인 징역형은 자기가 져야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어떤 위반을 했다. 그건 자기가 교도소를 가야 됩니다. 자, 대표자가 대신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징역형만큼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당 규정된 징역형은 선고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선고받을 수 있죠. 벌금형은 선고받을 수 있다. 징역형만큼은 같이 선고받지 않죠. 자, 고용인의 유사명칭 사용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 자기가 잘못해서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못해서 300만 원 이상의 자,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중개 행위로 인해서 자, 그럴 때는 등록이 취소되면서 자,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는 다시 재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 결격 사유가 돼버려요.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자,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버립니다. 3년 동안 등록을 못 해버려요. 등록이 당연히 취소가 되고. 하지만 직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해서 이것은 등록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벌금만 물어줍니다. 등록이 취소되지도 않고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원의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결격 사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해야 중개사법 자기가 위반해야 자, 등록이 취소
취소된과 동시에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재등록이 안 되죠. 자, 근데 직원이 잘못한 걸로 내가 벌금형 300만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돈만 나갑니다. 돈만 나간다.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상대로 요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민원인에게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자, 고용인을 잘못 고용해서 지휘 감독을 자기가 잘 못해서 고용인이 형벌상 벌금형을 자 대표가 대신 받았을 때는 이것은 구상권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형벌로 인해서 벌금형을 대신 받았을 때는 등록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휘 감독을 잘못해서 받은 벌금이에요. 자,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게으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래서 벌금형은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직원의 잘못으로 벌금형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벌금형 받은 것은 구상권 행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직원이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민사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신 손해를 물어주고 자,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관련된 것은 자, 지휘 감독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직원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까지도 안 받으려면 지휘 감독을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벌금형도 과하지 않는다. 됐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는 손님이에요, 손님. 그래서 손님에게 민사상으로 직원이 잘못하면 이렇게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증 증서를 교부하고 계약이 체결됐을 때 또 그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보증을 가입했다는 설명을 설명하고 손해배상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 체결 시에 그래서 민사상의 손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서를 교부하고 또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항상 사무실에다가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인은 게시할 의무가 없죠.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 이상 자,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공부했습니다. 고용인의 신고는 반드시 기간도 중요하죠. 자, 고용인을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고 종료됐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고용인의 신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